2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면 x축과 만나는 교점, 거기를 x절편이라고 부르죠.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말하는데 y는 fx라는 함수에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은 fx,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 는 0이 됐다면, 근데 이게 x에 대한 2차 식이었고요. 그래서 x에 대한 그 2차 식이 는 0이다.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절편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 두 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근 알파, 베타. 여기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두 근이 존재했다는 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근데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어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성질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관계된 문제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를 구해달라는 건 이것은 y가 0일 때니까 2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는 0 해준다면 인수분해에서 x-2, x-3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2 또는 3.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번은 0과 마이너스 1, 2번은 2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x좌표만 물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고요. 그 점의 좌표를 x좌표 값이 아니라 그냥 그 점의 좌표를 물어봤다면 0,0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해 줘야겠고요. 이게 점의 좌표가 아닌 x좌표였기 때문에 x값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수분해가 5와 마이너스 1 가지고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은 0 됐으니까 따라서 x는 0 또는 6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자,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마이너스 1,0, 5,0에서 만날 때, 그럼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 그러니까 3으로 묶어내고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5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근을 가지고 인수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직접 적용시켜서,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x제곱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해준 4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거기에 2차의 계수가 3이니까 3을 곱해준 것이 이것이 2차 함수의 모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그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의 위치관계,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그것이 방정식에서 근, 실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x축하고 안 만났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 방정식 입장에서. 여기는 함수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함수로부터 방정식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 이렇게 접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실근이 한 개 있는데 그것이 중근인 판별식 d가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아래 볼록한 이차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다면 그렇다면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이렇게 접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선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그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2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 그림을 간략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방정식 입장에서 y가 0인 x절편인 그래서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럴 때 정수 m의 최대값. 자, 그렇다면 저 2차식 2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x 플러스 2분의 m제곱는 0이 되게 하는 x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래서 판별식이 3 마이너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4ac 2 곱하기 2분의 m제곱 그것이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약분되면서 여기는 제곱하면 플러스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2차는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2배 2 곱한 12m 플러스 9가 있는데 그것이 0보다 크다. 따라서 3으로 약분시켜주면 여기가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m이 넘어가주면 4m이 작다. 누구보다? 3보다. 따라서 m은 4분의 3보다 작은 거고 그런 정수 m의 최대값은 0. 수직선에서 보면은 4분의 3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0이 되겠죠.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방정식에서 실근 여기 fx를 y라고 놓으면 y는 fx 2차 함수 중에 y가 0일 때의 모습이 되는 거고 y가 0일 때니까 y가 0일 때 x축 위가 되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고 두 방정식이 요 fx는 gx 여기에서 실근이라는 것은 저 방정식을 fx는 gx 이것을 두 개의 함수로 분리시켜서 y는 fx와 y는 gx 그럼 여기에서의 근이라는 것은 이 두 식에서의 공통근을 말하는 거고 이것의 각각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도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두 식에서의 공통근 그 근 중에 공통실근 여기에서의 실근이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 그러면 y가 0일 때니까 처음에 봤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해서 그게 는 0 따라서 x좌표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두근이 여기는 인수분해가 크로스로 2, 1, 1, 3에서 6인데 1을 빼서 5가 되는 근데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그래서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그런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3 이렇게 두 점이 나타나겠고요. 대표 문제로 보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데 이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인데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베타는 7 이렇게 찾아지는데 여기 3x-1을 치환, t라고 치환해 놓고 보면 ft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는 0.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면 물론 인수분해에서도 근을 각각 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관계를 보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관계 활용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라지 A, 라지 B라고 한다면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8이 되는 거고 라지 A 곱하기 라지 B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라는 건 치환 3x-1을 t라고 치환을 했는데 그럼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라지 A라는 것은 3α-1 실제로는 x값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x의 값이 근 알파하고 베타라면 라지 A는 3α-1을 라지 B는 3베타-1을 각각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a 플러스 b라는 것은 3알파-1 더하기 3베타-1 그것이 8이 되는 거고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는 8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어가서 10인데 3으로 나눠서 3분의 10 마찬가지 3알파-1 곱하기 3베타-1 그것이 7인 거고요. 전개를 해주면 9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것이 7인 거고요. 근데 근과 여기 두 근의 합이 3분의 10이라고 찾아놨는데 3을 곱했으니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은 7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넘어가서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16 알파 베타는 9분의 16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이미 찾았네요. 3분의 10 그래서 13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는데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gx 이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간에 이차함수하고 여기선 직선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 다 공통으로 만족시켜주는 공통근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겠죠. 이 둘을 연립하면은 이 모습이 될 텐데 연립한 식에서의 근을 알파 베타 구해보면 여기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거꾸로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분리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이 둘을 연립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연립한 식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4 그러니 x좌표값이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두 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x제곱 마이너스 7x 그러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12는 0이 됐고요. 인수분해가 여기는 4, 3인데 마이너스로 크로스 인수분해 되겠고 x-3 곱하기 x-4는 0 따라서 x는 3 또는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간단히 그려본다면 2차 계수의 양수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고요. 기울기가 5인 직선인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고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2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하고요. 미안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죠.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거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는 2차의 계수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졌고요.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3, 여기가 4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 유형으로 문제 들어가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나는 교점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이 둘을 연립했을 때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b는 0. 여기에서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6.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b는 6. 그래서 둘 더해주면 2가 되겠네요. 함수하고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라면 함수, 편의상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에서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럴 거예요. 그렇다면 연립한 식에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하나는 y는 fx, 다른 하나는 y는 gx라고 했을 때 연립한 식이라면 fx gx는 0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에서부터 판별식을 찾아보면 2차하고 1차니까 연립해서 2차가 될 텐데 그 판별식 d가 두 점에서 만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니까 d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한 점에서 접했다는 얘기는 d가 0이어서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안 만났다는 얘기는 d가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들어가서 보면 위치관계 이것을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으로 판별해주는 방법이 바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도 마침 안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5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위치관계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도 연립해보면 왼쪽에서 2차에서 1차를 빼보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여기에서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ac 20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왼쪽이 개수가 음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1차에서 2차를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하면 플러스 4는 0 이거는 원전제곱식이죠. x-2의 제곱이라는 게 단번에 보여야 합니다. 안 보였다 치고 판별식 짝수여서 1차의 개수가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으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4는 0 그래서 d가 0이니까 이것은 교점이 1개다. 이거는 교점이 2개다가 각각 되겠고요. 자, 그럼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기울기가 양수여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이 접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한 식에서 판별 t가 0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2차에서 1차를 빼면 x제곱 플러스 k-2x 그리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4는 0 판별식을 했더니 k-2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은 0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k-2 여기 16은 4의 제곱이니까 합 그리고 k-2 차는 0 따라서 여기가 k 플러스 2 곱하기 k-6이 0이니까 그런 k는 마이너스 2 또는 6 그런 모든 실수 k값의 합 여기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여기에서 전개한 식에서도 바로 볼 수는 있었겠네요. 이거 전개했을 때는 k제곱 마이너스 4k 어쩌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니까 4를 바로 볼 수도 있었겠어요. 근을 찾아서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참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 1차식이 있는데 접했다면 이런 그림일 테고 접이라면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다 상관이 없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으면 그러면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미정계수로 a,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y는 mx 그리고 y절편만 모르니까 b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과 이차함수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b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문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이거하고 평행한 그러니까 이 직선이 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포물선과 직선이 접했는데요. 이 직선은 이렇게 주어져서 얘하고 평행한데 접하는 이 직선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아서 3x, y절편을 모르니까 b, 그것이 요 이차함수하고 연립했을 때 그러면 x제곱 2차에서 1차를 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그리고 이것이 접이니까 판별식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것이 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 마이너스 8이고요.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 그래서 11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모습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형 한 줄로 전개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형이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게 기본형이고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에서 얻어진 것을 평행이동 이것을 p로 매치시켜서 기억을 한다면 평행이동에서 얻어진 것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했다면 식의 평이동은 평이동한 만큼 뺀값을 대입하니까 그래서 표준형에서 y 대신 평이동한 만큼 뺀값을 대입해서 y-q 곱하기 a 곱하기 x가 있던 자리에 평이동한 만큼 뺀값을 대입하고 x의 제곱이었으니까 그거의 제곱 그래서 함수는 y는 뭐의 형태니까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현된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개한 모습일 이것을 전개하면은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된 모습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일반형이고 그런데 기본형하고 표준형에서는 정보가 꼭지점의 좌표가 0,0 축의 방정식이 x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표준형에서도 꼭지점의 좌표가 p만큼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p, q 또는 여기 원전제곱식에서 빼고 있는 원전제곱식 밖에서 더해지고 있는 이 값이 꼭지점의 각각 x좌표, y좌표 값을 이야기하고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빼고 있는 값, 꼭지점의 이 x좌표 값이 축의 방정식의 값이 될 거고요. 근데 일반형에서는 이런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 한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선 한눈에 보여지는 것은 y절편과 2차의 계수 이 정도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면 위로 뻗어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뻗어 올라가니까 제일 큰 값,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제일 작은 값, 최소값만 존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음수라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뻗어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꼭지점의 y좌표값이 각각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본다면 여기는 아래로 볼록한데요.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축의 방정식이고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인데 그렇다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6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위로 볼록한데 대칭 축이 여기는 x는 1이고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원전제곱식에서 여기 빼고 있는 값이 없죠. 그 얘기는 0이란 얘기. 그래서 여기가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2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요. 위로 볼록한데 이거는 원전제곱식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원전제곱식은 여기 1차의 계수의 반, x-1의 제곱이고 없던 수, 이 반의 제곱을 썼으니까 그거를 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4.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1,4. 그래서 최대값은 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 문제 또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기본적으로 함수가 2차의 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란 얘기.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이 꼭지점을 가지고 2차 함수를 표현해보면 2차의 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이것이 2차 함수 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전개한 모습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6을 빼서 마이너스 5. 이 식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a가 2 따라서 a는 1이고요. a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것이 마이너스 5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a에다 1, b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적인 2차 함수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실수 전체를 봤을 땐 그렇지만 제한된 범위로 봤을 때는 이만큼 중에서 제일 큰, 제일 작은, 이만큼 중에서 제일 큰, 제일 작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 축하고의 관계를 봐야 돼요. 축을 포함하고 있다면 거기에 최소값 또는 거기에 최대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기 축에서부터 멀리 가까이 있는 멀리 떨어졌을 때가 여기가 최소니까 여기가 최대 여기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여기가 최소가 각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대칭 축과의 위치 관계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fx는 여기는 대칭 축이 x는 2인데요. 그렇다면 2는 이 사이에 들어가죠.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 축을 포함하고 있는 위치. 그럼 2일 때가 x가 2일 때 여기서 2가 최소값은 아닙니다. x가 2일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것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2에서 더 먼 쪽 3은 한 칸 차이, 마이너스 1은 3칸 차이,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저기 f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때가 최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서 3을 빼서 6 그것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이번엔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축과의 위치관계 대칭 축은 2인데요. 2가 여기에 있죠. 그럼 축을 포함하지 않는 그림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대칭 축은 여기 있고요. 축보다 다 큰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가까이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멀리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F3이 최소값이 될 거고 F6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x에 3을 대입했을 때가 x에 3 대입해주면 1의 제곱 1에서 3 빼서 마이너스 2 이게 최소값이 될 거고요. 6을 대입해주면 4의 제곱 16에서 3 빼서 최대값은 13 이런 식으로 찾아집니다. 또 대표 문제로 가서 본다면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대칭 축과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포인트는 축과 이 범위와 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줘야 돼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대칭 축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그래서 저 fx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인데 이것은 완전제곱식은 요거의 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없던 수 1의 제곱을 썼으니까 그것을 빼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k 따라서 이 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데요. 대칭 축의 위치는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더 멀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에서 최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가 f-3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6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그 마이너스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3 플러스 k 그것이 마이너스 6 이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9가 넘어가서 플러스 9 그럼 k는 3이 될 거고요. k에다가 3 대입해 놓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3 플러스 3 최대값은 6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값 6 공통된 부분, 반복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요 낮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제일 작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던 간에 가질 수 있는 이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 사이에서 보기 편하게 치환이 된다고 해서 이 제일 큰 값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fx를 반복하고 있는 fx를 t라고 치환한다면 그러면 y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면서 y하고 t 사이에 존재하는 2차 함수 같은 일반적으로는 x하고 y에 대한 관계로 2차 함수가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x 자리에 t가 들어가면서 t와 y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신 치환을 하면서 fx를 t라고 치환하면서 x가 실수 전체였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이 fx가 가지는 제한된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t 값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뭐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왔다면 이 그림 중에서 알파 베타의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x가 제한된 범위로 가지고 있는데 이때 x-2x 플러스 3이 반복하고 있어서 거기를 t라고 치환한다면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것도 그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최대 최소 볼 때와 마찬가지로 봐주면 돼요. y의 최대 최소 보는 것처럼 y의 제한된 범위를 찾아내는 것처럼 t의 제한된 범위를 찾아내면 되니까 이것은 범위를 보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x-1의 제곱 없던 수 1을 썼으니까 여기서 1 빼서 플러스 2 t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2인데요. 여기 대칭 축과의 위치 관계 축이 1이니까 1은 여기 있는데 1에서 여기가 더 멀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 축이
x는 1, 그리고 1에서 더 먼 쪽이 마이너스 1이 더 머니까 이만큼의 범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f1, 2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f-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2의 제곱, 4에서 2 더해서 6, 이것이 최대값. 그러니까 치환해준 이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2부터 t가 가질 수 있는 최대는 6이니까 제한된 범위 t가 2와 6 사이, 2부터 6까지로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인데 t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의 y의 최대최소를 보고자 하는, 다시 한번 최대최소 볼 거니까 원전제곱식, 이것은 t 마이너스 3의 제곱, 원전제곱식 이거의 반 적어주고 없던 수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를 썼으니까 9를 빼서 그대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3이란 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거기에서 6이 더 먼 위치에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 축은 x, 아니 t는 3이고요. 그때가 최소값을 가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더 먼 것은 3에서 2보다 6이 더 머니까 6일 때 f6, 아니 여긴 f로 쓰지 맙시다. 여기 f가 있었으니까 지원하고자 했던 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t가 6일 때 6 대입해주면 3의 제곱 9에서 7 빼서 그럼 최대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최대값은 2 곱해서 마이너스 14.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실수가 포인트예요. 실수의 정의는 양수, 영, 음수, 이게 실수의 정의지만 실수의 성질이 대신 나가서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실수의 성질은 x가 실수라면은 x의 제곱,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 xy, xy가 실수일 때 실수들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완전제곱식의 합이 이게 는 0이 됐다면 실수인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란 얘기는 둘 다 0, 여기도 0, 그리고 여기도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는 0이라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놓고 는 0이 아닌 여기에 플러스 k, 이 값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봤다면 최대는 실수는 제곱해서 무한히 커질 테니까 최대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질 수 있는 최소는 얘네들이 각각 0일 때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k, 여기가 0이니까 최소값은 k,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문제 들어가서 본다면 xy가 실수이고요. 이거의 최소값. 여기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가 있고요. 그리고 xy가 같이 있는 모습은 없으니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각각 표현해주면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는 y를 2로 묶어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완전제곱식으로 이거의 반 x-2의 제곱이 되겠고요. 없던 수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를 썼으니까 빼니까 마이너스 12를 해야겠고요. 여기도 완전제곱식이 이거의 반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없던 수 1을 썼으니까 1을 빼는데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 여기 원래 있던 18에서 14를 빼주면 4가 되겠고요. 따라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4를 최소값으로 가질 수 있어요. xy에 대한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xy에 대한 등식,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런 2차식의 최대 최소, 이러면 xy가 보통은 실수로 주어질 거예요. 실수 xy. 그런 등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xy에 대한 2차식,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x, y는 실수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 2차 방정식에 그런 x값이 실수로, 그러니까 실근으로 y에 대한 x에 대한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실근 조건, 그렇죠. 이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라 그랬지 그게 다르다, 같다 라는 말이 없었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건데, 문제로 들어가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 등식을 줘놓고 실수 xy예요. 그때 이거의 최소값. 그럼 이것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얘를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주면 여기에서 정리되는 게 y가 두 번 있고 x가 한 번 있으니까 x만 y로 바꿔주면 한 번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를 y-1로 x 자리에 y-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는 k라고 일단 표현을 해주고요. 이 표현 많이 활용해 주게 될 거예요. 이 값의 최소값을 묻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는 k라고 놓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둡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는 k. 그래 놓고 이것은 y에 대한, 이것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y가 실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y에 대한 2차식 y제곱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그리고 여기 플러스 상수 플러스 1이 있고 k가 넘어와주면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요. 그런 2차 방정식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9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7이 넘어가 주면 2k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이 는 k라고 했을 때 그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k의 최소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활용 문제들은 글을 읽고 그 글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모든 활용 문제에서 다 똑같았어요. 끊어 읽으면서 각각 거기까지 표현해주면서 전체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X축 위에 AB는 X축에 대수하고 기하가 그림이 있을 땐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글을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림에서 먼저 보면 이런 관계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일단 좌표를 표현해 주기를 우리는 알파벳이 있으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겠지만 여긴 A가 음수니까 음수를 찾기에는 나중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룰 때는 양이 표현할 테니 여기 B 자리에다가 A라고 놓으면 여기는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A,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C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X가 A일 때의 Y값을 봐주면 되겠고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대입해준 이때 Y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이때 Y 좌표값이 될 거고요. 그런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는 2배의 밑변 더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여기 A와 A 그럼 2A가 되겠고 2배 밑변은 2A 높이는 이만큼의 길이 여기에 Y좌표값이 높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것이 둘레의 길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이것이 둘레의 길인데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이것은 L과 A, A와 L 사이의 관계, X하고 Y 사이의 관계에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보면 포물선의 꼭지점의 Y좌표값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마이너스 2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완전 제곱식은 이거의 반 A 마이너스 1의 제곱 없던 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을 썼으니까 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럼 8에 2 더해서 10이 될 거고요. 따라서 A가 1일 때 여기 A가 1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대는 10.